네, 오늘 국내 시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요. 미증시에 상장된 국내 지표들은 더 두드러진 상승을 나타내면서 오늘 국내 시장 어제와 같이 좀 갭상승도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해보고 있네요. EW ETF 3%가량, 코르 ETF 한 9%의 급등이고요. 야간 선물 1.28%의 상승입니다. 자, 글로벌 전략 가이드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윤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히 반도체 분야에 내공을 가진 오늘 관련 전문가를 타이밍 좋게 오늘 모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디램 가격이 좀 바닥을 치고 네. 상승 신호, 정말 반도체에 봄이 오는 걸까? 계절도 봄이 오는데 반도체에 봄도 올까? 이게 지금 시장에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반등에 지금 어느 정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이 뉴스는 1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에 아주 큰 힘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가격의 상승폭은 최근 사이에는 아주 크지는 않은데 항상 전망이죠. 그래서 2분기 전망이 가격 상승이 보통 3분기 정도에 나오거나 2분기 끝부분에 가능하다고 봤던 것이 한 달 전에 예측이었는데 보통 저는. 근데 이것이 2분기부터 앞당겨진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감산에 따른 공급의 축소 효과에다가 그다음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이구 환신에 의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요가 조금 붙으면서 쌓여있던 재고가 반도체가 없어졌다,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수요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2분기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망은 1분기 실적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체크에 대한 욕구를 조금 낮춰주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특히 어떤 큰 효과를 봤다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어저께 올라간 거는 또 하나 이슈는 HBM3 하도 말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기대를 낮췄는데 HBM3의 콜이 이번 달 말에 이제 마침표라는 게 땅땅땅 해서 진짜 콜이 완성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까지 시장에서 올라오면서 주가가 한껏 올랐다라고 보여져서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여지라든지 기대가 이번 주에 두 가지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 아침에 19일 아침에 있는 GTC 컨퍼런스에서의 젠슨왕의 코멘트 그리고 이틀 뒤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서의 긍정적인 코멘트 기대 요거까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기대한다면은 한국장을 조금 더 높이는데 삼성전자가 리더십을 가질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국내 반도체주들 탄력적일 수 있는 기대감 두 가지 GTC에 대해서 젠슨왕이 또 호의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또 한 번에 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기대감. 네, 다행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데 반도체 봄이 일찍 올 수 있다는 기대감, 사실 예상보다 2, 3개월이 빨라진다는 건 큰 호재입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삼성전자인데요. 거기에 이재용 회장이 또 이례적으로 또 강한 메시지들을 내면서 어제 5%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6만 전자 돌파 가능하겠죠? SK 하이닉스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난 그 삼성전자가 작년 9월부터 하강 곡선을 그려서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보통 얘기할 때 5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의 큰 박스 레인지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전부터 제가 삼성은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오늘 어저께 그런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5만 8천 원, 5만 9천 원이 중요한데요. 그 가격대를 돌파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 3번 정도의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별로 유지되지가 못했어요. 유지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5만 8천 원, 9천 원 근처에 간 다음에 거기 한 일주일 정도 버텨야 되거든요. 그게 다 실패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많이 낮아진 측면에서 본다면은 보통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의 0.8에서 0.9배 정도까지 치솟을 수 있는 탄력을 반도체가 미리 보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0.8을 곱하면은 아마도 한 5만 원, 5만 9천 원 가까이 0.9를 하면 6만 원 중반 냈다니까 중간점으로 잡으면 한 6만 한 2천 원, 3천 원 정도까지는 목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단 주가가 바로바로 올라가기에 만만치 않은 거는 무엇이냐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체크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6만 원을 도달할 때부터. 네. 그것이 가장 큰 분수령이 되겠고요. 속 시원하게 올라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말고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경쟁력인 반도체 그 제조 공정 기술이죠. 원C에 대한 원C 나노 미세 공정입니다. 그 개발이 빨리 될 것 같다는 기대. 파운드리가 마진이 많이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은 이런 계산이 필요 없게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아이러니하게도 미세 공정이나 그 콜이 너무 빨리 잘 되면은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속도는 다소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워낙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 4만 원 정도를 향해서 가는 여정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만 2천 원 중반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6만 원 선에서의 이제 강한 이슈 메시지가 필요로 해 보이네요. 사실 어제 이제 낸드 가격의 상승, 반도체의 핵심 이 드램 가격의 상승, GTC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마치 어제의 좀 숟가락을 얻는 듯한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가 네. 또 힘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마 GTC 이후에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러면은 본부장님께서는 GTC의 좀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대감이 있는 HBM, 유리기판, 액침 냉각. 네네. 예, 이 중에서 어느 쪽이 가장 좀 우세하다라고 보세요? 오늘 만약에 주가가 이미 오늘 올라가고 나서 내일 아침엔 또 달라지겠잖아요. 오늘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HBM은 반영이 다 된 것 같고요. HBM은 반응이? 그러니까 가장 핫한 게 가장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반영될 때 한껏 반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반영했으니까 어제만큼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이지만 여전히 핵심이고 그다음에 많이 말씀하신 유리기판하고 뭡니까? 또 뭐였죠? 액침 냉각? 액침 냉각인데 시기적으로 보면요. 액침 냉각이 먼저 오는 게 맞습니다. 액침 냉각이. 왜냐하면 시기적이라는 것이 액침 냉각은 뭐죠? 데이터 센터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우리 HBM이나 GPU랑 같이 가는 거니까 그것이 먼저 오는 것이 맞아서 그게 먼저 오는 게 맞고요. 포텐셜, 중기적인 큰 테마를 형성하고 핵심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가는 거는 사실은 유리기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오르는 종목은 내일 이후에는 약간 셀드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살짝 염두에 두고 오늘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순서는 HBM, 그다음에 액침 냉각, 그다음에 유리기판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HBM이 가장 경쟁력 관점에서는 세고요. 그다음이 액침 냉각, 그다음에 유리기판 순인데 HBM은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을 보는 게 낫겠죠. 네, 오늘 많이 올라가면은 내일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순환매로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당분간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 다음 주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평가가 있겠죠. 이미 반영이 많이 됐다, 안 반영됐다 이런 얘기는 이번 주 지난 다음의 얘기니까 지금은 오늘까지 올라오는 것 정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순환매적인 관점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반도체 AI하고 조선 방산하고 다른 섹터하고의 경쟁에 있어서는 그건 또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두 개가 다 끌고 가는 거니까 반도체 방산이 둘 다 끌고 가면 한국 시장은 2600에 안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미국 증시는요, M7이 없어도 지수가 오를 수 있다는 걸 확인한 날이었고요.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가니까 국내 증시에 더 활력을 얻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떠한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요? 일단은 이번 주를 본다면 FOMC가 내일 아침에 아까 GTC 말고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는데 내일 FOMC 보시고 판단을 조금 다시 침착하실 필요 있어요. 금리 인하는 안 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올리는 걸 적게 올리고 내리는 걸
그렇죠. 올리는 걸 적게 올리고 내리는 것도 적게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죠? 올리는 건 인플레 전망 때문에 인플레 전망이 2.5%에서 2.67%로 7, 8%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걸 적게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인플레 걱정이 안 되게. 한편 성장률, 올해에 대한 성장률이 기존에 2.1인데 이게 1.8% 이하로 너무 많이 내리면 또 성장에 대한 우려가 옵니다. 성장 우려가 크지 않게끔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좁게 내리고 인플레 우려가 적게 나게끔 너무 많이 올리지 않고 이 두 포인트가 중요한데 거기에서 우리의 희망대로 나온다면은 장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반도체나 기타 등등 중심으로 시장이 한 2, 3% 포인트는 2, 3%더 올라갈 것 같고 만약에 내일 수치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체크가 오면은 이제부터는 미국보다 특별히 아웃퍼폼하는 데보다는 같이 손잡고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는 패턴으로 내일 FOMC 결과에 따라서 분기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OMC 이후에는 미증시와 좀 함께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네. 사실 먼저 미국 증시보다 좀 국내 증시가 좀 탄탄한 경향이 있었는데 꼭 그렇게 앞서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미국이 좀 조정을 한 10몇 프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 한국은 이제 반도체까지 힘껏 올랐잖아요. 방위산업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남아있는 마진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균형점에 맞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판단은 FOMC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의 혼풍이 오늘까지 더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증시 대비 풍성한 수익 얻는 하루 되시죠. 고맙습니다.